벽이나 천정에 빛을 쏜다고 해서 그게 다 간접 조명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체계적인 간접 조명 설계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간접 조명을 위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전문적인 조명 설계자를 위한 필수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조명 환경을 원하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간접 조명 설계 3가지 원칙 설명드리기 전에요. 광천정, 광벽, 광바닥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천정, 광벽, 광바닥 이 3가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대표적인 간접 조명 타입입니다. 사실은 직접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빛이 직접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거나 옆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광원에서 직접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조명이라고 해도 되지만, 광천정, 광벽, 광바닥의 경우에는 간접 조명으로 분류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수익적 요소 공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광천정, 광벽, 광바닥의 특징은요, 유백색으로 광원부를 감싸고 있는 거죠. 유백색의 막으로 감싸서 강한 빛을 필터링해서 보다 부드러운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 조명으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국내 사례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익적 요소 나타내는 광벽의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부스 설계할 때 제가 직접 설계한 내용을 소개해서 책에 실고 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광천정, 광벽, 광바닥 설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뭐 용어 자체가 해외에서 이미 있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미너스 플로어라든가 광바닥을, 그다음에 광천정은 루미너스 실링, 광벽은 루미너스 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전시장에서도 쓰고 큰 설치물에 많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게 수익적 요소에 근거한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수업하면 수익적 요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꼭 한번 출력해서 갖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적 설계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왜 수익적 요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공간의 전체적인 밝기감을 확보하죠. 예. 수평적 요소가 아닌 수익적 요소, 그러니까 휘도 중심의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공간의 밝기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수익적 요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분위기를 위한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암 대비를 완화시키고 있죠. 실제로 이런 조명 안에 있는 이런 조명 환경, 광천정, 광벽, 광바닥과 같은 간접 조명 환경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명암 대비가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입체감 인지가 방해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한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익적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명 디자인 024, 028 편을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간접 조명 연출 3가지 기본 법칙.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대부분의 간접 조명 사례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수업을 보시고 나면, 저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있구나, 저건 타당하구나,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3가지 기본 원칙 설명드리면, 첫째, 교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광원과 빛을 받는 면과의 충분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원칙에서 다 틀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컷오프 라인을 맞추는 겁니다. 코니스 설계할 때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반사되는 면, 빛이 처음에 반사되는 면을 무광택 소재로 마감해야 돼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광택 소재로 마감하는 게 빛의 품질이 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날카롭게 극대화시키려면 무광택 소재가 아니라 고광택 소재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반사면이 하나 더 있는 상황으로 연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큰 3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브죠. 코브 설계할 때요,
광원과 천정면하고의 거리가 250에서 450. 이건 밀리미터예요. 건축에서 공간에서 쓰는 단위는 다 밀리미터니까. 250, 그러니까 25cm에서 한 50cm 안쪽은 충분히 되어야 이게 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빛이 갇히지 않고 부드럽게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필요한 거리가 이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면으로부터도 90에서 150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T5라는 그 형광등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벽으로부터도 뭐 적어도 10cm에서 15cm 정도는 띄우는 게 바람직하고요. 곡면인 경우에는 보다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한 18cm에서 한 40cm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거는 측광해서 사진 찍고 분석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가 아까 T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T5 광원 일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LED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운 게 다 사양이 좀 틀려서 그렇고 물리적으로 쟀을 때 이런 구조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천정면하고는 이 정도, 90에서 150하고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가 돼 있죠. 이게 코브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게 호텔 로비예요. 그러니까 천정고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코브 천정 정말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건축 설계를 할 때 조명 디자이너가 함께 들어가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 천정 구조물에 대한 마감재 설계 방식이 같이 적용돼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왜 국내에 아름다운 코브가 없냐면 그런 설계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국내 사례입니다. 이게 아마 하얏트 호텔일 거예요. 남산에. 이게 가능한 건 설계 당시부터 전문 건축 조명 디자인사가 참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가능해요. 이건 LPA가 참여한 거예요. 그 멘데카루 교수님인데 그분 그래서 꼭 당신께서 설계한 데서만 묵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서울 오면 여기서 주무시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볼 때마다 코브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설계 방식도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반사면 보세요. 고광택 소재를 안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플랫한 느낌의,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페인트나 마감재로 마감을 하지 않고 이 넓은 반사면을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설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빛의 요소가 작용된 거잖아요. 이게 거대한 반사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빛에.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광천정, 광바닥 설계할 때 가장 실수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 왼쪽 사례. 보시면 라인들 다 보이죠. 이걸 뭐 의도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의도를 했다라기보단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생긴 NG 사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죠. 광원 T5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요 A 대 B의 비율이 1대1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산판이 되겠죠. 이게 유백색 확산판이 위에 있을 때, 광원 위에 있을 때, 광원과 사이를 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광원 자체가 맺혀서 보이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설치 사례. 왜냐하면 이게 목업으로 실험 안 해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박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설계해서 그러죠. 이게 뭐냐면 컷오프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A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 설계를 해보면 A, B, C의 상황이 있는데 이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배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B의 상황일 때요. 이게 B의 상황. 요게 B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안쪽으로 가버리면 A 상황이니까 이렇게 빛이 쫙 해서 이 바닥면을 굉장히 넓게 비추죠. C의 상황은 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컷오프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 상층부만 밝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좋냐라는 건 없고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A는 바닥면을 많이 비추는 대신 벽 쪽에 가까이 가면 이 광원이 보이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면 가장 봤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A와 B 중에 A와 B의 한 사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광원이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좀 부드럽게 이 벽도 보이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저는 설계할 때 A와 B의 한 중간 정도 상황이 이 정도 상황으로 설치합니다. 빛을 받는 면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 천정 보이세요? 이렇게 막 골판지처럼 골이 막 나 있죠. 이게 쭉쭉 줄이 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코브 설계할 때 빛을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다 이렇게 매트한 소재를 쓰기도 하고 색도 그렇고 반사율이 높으면서도 그렇게 고광택 소재를 안 쓰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설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천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사되는 면이 무광택 소재로 마감되면서 마감재 반사면이 이렇게 반사율이 높아버리면 경면이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 미러 설계가 되면 너무 날카롭게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광택이 있는 마감재가 되면 난반사가 될 뿐 아니라 여기 만약 관찰자의 뭐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 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너무 강하게 빛이 쭉 강하게 흰 줄로 맺혀버리겠죠. 그래서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천정 상황처럼 굉장히 매트한 느낌, 그러니까 반사율이 높지 않은 소재로 마감을 해서 편안하게 설계하는 게 보다 바람직합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다양한 설계 사례들을 통해서 간접 조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